네, OX 1600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요. X 건물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을의 전세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에 해당하겠죠. 갑이라는 요 소유권에 기초해가지고 전세권을 취득을 한 거니까 정확하게는 설정적 승계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우리가 4번 파워업 이렇게 하겠던 거. 이순위 저당권이 소멸이 되게 되면 순위 승진의 원칙, 이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되게 되겠죠. 힘이 세졌죠. 그래서 바로 그거를 작용, 힘이 세졌다. 파워업, 작용상의 변격이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교환,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 네, 여기까지는 의무 부담행위가 맞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제한물권,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에 양도, 설정, 양도, 포기, 채권, 양도. 이거는 의무 부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 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출연행위는 동그라미가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비출연행위는 동그라미가 하나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예 동그라미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 동그라미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대리권 수여. 재산의 증감하고는 관련이 없었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적어져 있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기만 하고 있다. 그 예는 바로 우리가 소유권의 포기라고 하였습니다. 소유권의 포기. 그러니까 이거는 출연행위가 아니니까 바로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대리권 수여 행위는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여야만 한다 하면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고 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가 있다. 이유는 뭐냐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불효식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불효식 행위이다 하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구별하는 실익. 계약이 성립해야 1단계가 통과가 돼야 2단계로 가가지고요 무효를 논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계약이 불성립했다면 아예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죠. 해당 판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미 잘못됐죠. 않았더라도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즉 확정 가능성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 효력규정, 단속규정, 허가받는 겁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딱 느낌상 효력규정이라는 느낌이 오시죠.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하면은 X가 되겠고 27번 같은 취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효력규정을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이겠죠. 자, 다음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첩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관애우, 형사소송에 관한 선고보수 약정 이것도 시대마다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결되는 거죠. 어떠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단히 변천을 하는 거니까 결국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잘못된 거고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됩니까? 법률 행위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는 이제
사실심 변론 정교시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같이 파악하시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판례가 있었죠.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 즉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러면 결국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반추 안 된다, 다시요,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강행기재반으로 무효 추인 안 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 안 된다, 폭행으로 무효 추인 안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사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과가 생길 수가 없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과마저 생기지 않는다. 유효하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54번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유효가 원칙이죠. 즉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 악의 이것만 가지고는 무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결국 이중매매는 유효가 원칙이니까 이렇게 매매계약이 있었고 또 병하고 매매계약이 있었다. 이 매매도 유효, 요 매매도 유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를 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겠죠. 다음, 전형적인 사례 문제죠. 그림은 다시 그대로 그려두고요.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그 다음에 병하고 5월 1일 날 매매. 그런데 갑이 자기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하고 매매예금을 수령을 했는데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말은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갑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강요하였다. 적극 가담을 했으니까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병명의 등기는 사회질서반으로 무효인 매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할 때 이제 이 매매가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니까 제1매수인의 구제책 또는 제1매수인의 등기 방법 대위로만 된다. 대위로만 되니까 직접 X, 대위로만 되니까 채권자 취소권 X,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을 적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위로만 되니까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위로만 되니까. 그리고 이제 판례가 말하는 이유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은 금전 채권인 경우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소유권 이전 채권이라는 것은 금전 채권이 아니죠.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 다음 64번 절대적 무효.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취득한 정이 선이다. 선이라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선이라 하더라도 취득한 전이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가야 되겠죠.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65번 여기에 설명은 이제 요거는 잊어버리시고 병이 갑하고 직접 만난 게 아니라 대리인 무가 가가지고 갑한테 매수를 하면서 갑으로부터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는 거죠. 즉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를 하면서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면은 X가
되겠죠. 즉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는 요 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그래서 6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을 생각을 해보시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죠. 그 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공박이 포함이 된다. 다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정된다 하면은 O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 안 했고 이번 순환 때 공부를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집에서 아내한테 20만 원을 주고 머리를 염색을 한다.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공박하지 않다, 경솔하지 않다,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옆 판례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 안 되죠. 그래서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했으니까 X. 그러나 비교해야 될 게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죠. 무효 사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처럼 반복해가지고 표의자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반복 출제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다, 무효. 다음. 자,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이 말을 바꿔보면은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이걸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매계약에서 비진위 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그 진위 아님에 대하여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상대방은 선이면 충분하고 과실의 의무는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었어도 유효가 된다. 여기를 지금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데 유효하다라고 돼서 여기가 잘못된 지문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 이게 바로 비진위 표시의 무효 사유죠. 무효 사유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유효 주장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허위 표시에서 제3자, 허위 표시의 제3자, 그 부분을 이제 기본 이론은 공부를 했는데 구체적인 N은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이 104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